납작복숭아의 적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작복숭아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숭아를 분류를 할 때 화북계와 환한계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화북계 같은 경우에는 천진 수밀도, 끝이 뾰족한 복숭아 품종이 있는데 많이 보시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고전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복숭아가 끝이 뾰족하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경 쪽에서 재배하고 있는 천진 수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끝이 둥근 복숭아, 그거는 화중계 품종인데 거기에서 상해 수밀도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수밀도 중에서 단도계라고 하는 게 바로 복숭아 품종입니다. 끝이 납작해서 도넛 복숭아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품종일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많이 재배를 했었고,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게 황도 계열 납작복숭아랑 백도 계열 납작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모계라고 털이 있는 품종이 있고, 털이 없는 무모계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시기별로 7월 달에서 9월 초까지 재배하는 품종으로 들어온 게 한 5종류에서 6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금 7월 달에 재배하는 조생종, 그리고 8월 초에 재배하는 중생종,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재배하는 만생종, 이 세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이제 그 품종들 중에서 당도나 배송이 유리한 품종이라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납작복숭아가 지금 인기가 많고 가격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크게 돈이 된다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확량에서 50%도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좋아도 이제 노동력 대비, 시간 대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품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개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한 번에 수백 그루씩 재배하시는 게 아니라 몇 주를 심어 보시고 수확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 토질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늘려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납작복숭아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좀 건조한 지방에서 재배되는 품종이다 보니까 한국같이 장마 기간이 겹치게 되면은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이면서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직전에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은 배송 도중에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적과를 할 때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과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농가에서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재배하는 곳도 있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작복숭아도 다른 복숭아 품종과 마찬가지로 정례와 적화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에 개화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영하로 떨어진 적이 3번에서 5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화 정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확실히 올해 맺힌 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적은 가지가 많고, 원래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많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수량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납작복숭아에서는 원래 한 번에 적과를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크면서 가운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서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커지는 과정을 봐가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갈라진 거를 먼저 찾아서 솎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한 사이즈일 때 전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위치, 너무 작고 가지가 원래의 가지에서 가까운 데면은 얘는 커지면서 가지에 대어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거를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여기에서도 가운데를 하나를 따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거에서도 서로 대었을 때 피해가 될 것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단가지에서 하나나 두 개를 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결과 열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는 이 정도로
남기겠습니다. 여기에서 4개가 남아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나 2개, 저는 아마 여기서 하나를 달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3개, 여기에서 어떤 게 갈라질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두고 2차 적과 3차 적과가 됐을 때 남기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열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 있는데 세로로 서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봉지를 씌우면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바로 가지에 붙어 있는 꼭지 부분과 그리고 끝 부분 납작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습기가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봉지를 씌웠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서 봉지 끝에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확 직전에 너무 팽팽해지기 때문에 이 표피가 물에 자, 피치 못해서 여기에서 3개의 과일이 다 갈라졌을 때는 위를 향하고 있는 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적과 방법이고,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가장 많이 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쉽게 상하거든요. 배송이 됐을 때도 그 과일은 거의 상해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세로로 세워 있는 상태. 하지만 그것도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수확 직전에 봉지가 빵빵해지면은 물이 고여 있어서 표피가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땅을 향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꼭지 부분에 봉지를 꽉 조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도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부분이 또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 한 일주일에서 5일 사이에 봉지를 어느 정도 찢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터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얘와 얘가 가장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필요 없는 거 걔네들을 따줘서 예비로 몇 개를 남겨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얘네가 이 2개, 3개 좋은데 일단 서 있는 거 있고 밑에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가장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따줘서 2개 남겨둘 겁니다. 중가지에서는. 그럼 여기에서도 2차, 3차 적과가 되면서 더 솎아내기를 할 겁니다. 납작복숭아는 장과지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확할 때 열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도가 오르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표피가 찢어지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지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수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하면서 찢어지는 부분이 덜하긴 한데 당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육도 파란색에 풀 냄새가 나면서 좀 상태가 안 좋죠. 지금 신규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장과지에 열매를 많이 다시면서 그 수확할 때 피해가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확을 하시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장과지보다는 단과지에 수확 결과를 만드시는 게 수확에 유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고 1년 이상이 지나야지 원하는 단과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가지가 나왔을 때 한번 잘라 주시면은 거기에서 3개에서 4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원하는 방향에 있는 것만 2가지나 3가지 정도만 남겨 놓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가 그 다음 해부터는 길이가 많이 길어지지 않고 그리고 굵기도 많이 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확할 때 좀 더 피해를 안 보고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 잎이 길게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빛의 투과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하는 색깔과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과지는 어쩔 수 없이 첫 해에 나오는 거는 두지만 거기에서는 적과를 굵게 될 것 같은 부분은 다 따냅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수확을 하면서 다 버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지가 크게 굵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 그 위치에서 결과지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두진 않습니다. 장과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과지보다 더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익게 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때의 그 각도도 생각을 하시면서 적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위에 있는 거라고 다 따내시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남겨 놓으셔서 아래로 쳐졌을 때 비 피해를 줄어들게 만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작은 거는 먼저 따주겠습니다.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얘도 장과지라서 가지가 쳐졌을 때
다른 과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 위주로 따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다 따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굵은 과일들은 커지면서 가운데가 벌어지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과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더 작은 거 따주고, 얘가 더 좋은 지금 열매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뒤에 얘가 오히려 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납작복숭아는 지금 사이즈일 때 우선 1차 저가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커졌을 때 약 2주 뒤에 한 번 더 저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는 게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한 달 뒤가 될 건데, 그때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저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봉지를 씌우면서도 저가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중가지라고 하시는 사이즈인데, 이 정도도 열매를 맺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서로 저항이 생길 것 같은 그 위치부터 저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 중과지 정도만 돼도 아래로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는 과일도 무시하시고 남겨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커졌을 때 가지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따주십니다. 그러면은 영양을 좀 더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납작복숭아는 둥근 복숭아, 흔히 많이 재배하시는 품종보다 더 작게 만드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너무 커지면서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가로 만들려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걸로 많이 달려고 하시면은, 이게 좀 너무 작을 경우에는 과육의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가도 안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것도 안 하고, 딱 한 과일 품종에서 200에서 250g 정도, 이제 거반도 기준입니다. 그 사이즈가 제일 판매하기에, 그리고 맛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셔서 저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